무리 없이 1, 2, 3, 4, 5번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죠. 1, 2, 3, 4, 5번 중에 한거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우리 6번 6번은 이제 그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분수 만드는 거 많이 연습을 해봤고, 그래서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남는 게 2분의 1 빼기 13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13분의 1 계산해 주신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7번도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가 105도고 sin A 더하기 B가 sin A 더하기 B 곱하기 sin C가 1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삼각형의 세각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걔가 180도가 돼야 되니까 우리 A 더하기 C는 180도 빼기 C죠. 그래서 sin 파이 마이너스 C니까 거기 sin 파이 마이너스 C는 sin C랑 똑같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서 왜 좌변에 있는 식이 결국은 2 곱하기 sin 제곱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sin 제곱 C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sin C가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sin C가 루트 2분의 1이 되면은 C가 될 수 있는 건 45도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C가 45도면 B는 30도가 되어있죠. 그래서 거기다 sin 법칙 같이 한번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거 잘 구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8번과 비슷한 문제들이 뭐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해줘야 될 거는 우리 삼각함수 할 때 연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 직각삼각형이 있고 한 면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그거를 빨리빨리 잘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 길이를 그럼 H라고 해보죠. 이 길이를 H라고 하면은 여기 올려본 각이 여기가 3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51도, 39도구나. 39도, 51도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가 H면 이제 우리 요 직각삼각형에서 얘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거 계속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A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A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A일 때, 그때 나머지 변의 길이들 여러분들이 다 나타낼 수 있다. 또 여기 직각은 빼먹었죠. 직각이 될 때 여기 A 사인 세타 된다. 얘 A 코사인 세타 된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얘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얘는 A 탄젠트 세타분의 A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분의 얘가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여기가 A면 여기가 A 탄젠트 세타,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한 각과 한 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쓰는 거 잘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뭐 기백을 하게 될 친구들은 기백할 때 또 이걸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건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건 뭐 어떻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한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직각삼각형에서 주어지면은 나머지들은 우리 삼각비를 이용해서 다 써줄 수 있다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여기 39도라고 나와 있고 여기 H다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 써주시면 이 아이 뭐가 되겠냐, 얘분의 얘가 탄젠트죠. 얘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여기가 H면 얘는 탄젠트 39도분의 H 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여기가 51도니까 요 길이는 탄젠트 51도 분의 H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얘에서 얘 뺀 게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10m다 이렇게 나왔네요. 10m가 나와 있고, 우리에게 사인 39도, 그 다음에 사인 51도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인 값 가지고 탄젠트 값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쟤네들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애 구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39도 이거 다 구해야 되나요? 탄젠트를 안 써도 되나? 왜 10m? H 거 저거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나요? 사인 39도, 사인 51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사인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자, 어떻게 풀었나요? 그렇게 기술했나요? 사인 법칙 써요. 아, 사인 법칙 그냥 쓰나요? 여기 12도가 있어요. 12도가 어디? 아, 저 위에? 네. 네, 그게 좋겠군요. 그래서 좀 거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좀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저렇게 해서 탄젠트 쓰려고 했는데 나와 있는 게 만약에 탄젠트 39도가 나와 있고 사인 탄젠트 51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탄젠트를 써가지고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인 값들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저 위에 있는 각이 12도네요. 그래서 사인 법칙들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하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서 9번. 9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고 거기 있는 그 시그마, 시그마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에 K는 1부터 5까지 A의 2K-1이다. 그럼 K에다 우리가 1부터 5까지 집어두면 A1, A3, A5. 그래서 A의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한 게 11이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5까지 A2K에다가 넣어주시면 A2, A4, A6. 걔네들 짝수들 더한 거니까 우리 A1부터 A10까지 다 더하면 홀수 짝수 다 더해야죠. 그래서 11 더하기 9가 된다. 그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K는 1부터 I까지 시그마 취한 거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2를 I번 더한 거네요. 그러니까 2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I를 I는 1부터 4까지 시그마 취해주면은 1, 2, 3, 4 더해서 2 곱해준 거죠. 1, 2, 3, 4 더해서 2 곱해주니까 20 되는구나. 되고, 네, 디귿번 AN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하면은 133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오늘 뭐 점화식 푸는 거 좀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N제곱이다. 이런 점화식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막 변형을 해서 구하면은 뭐 일반화로 어찌어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점화식의 형태는 아니고 또 우리가 AN을 못 구하면 걔네들이 합을 못 구하냐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AN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N에다 1 넣어주면은 A1 더하기 A2가 되고, 그 다음에 N에다 3 넣어주면은 A3 더하기 A4가 되고, N에다 5 넣어주면은 A5 더하기 A6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N에다가 홀수들 넣어줘가지고 쭉 계산을 하시면은 그들을 다 더해준 값이 A1부터 A20까지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우리 유치원 학생들은 질문할 거 있으면 이때 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3의 제곱, 점점점에서 우리 19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 아이 계산을 해야죠. 우리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19의 제곱까지 여러분들 더한 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저 아이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10까지 2K-1의 제곱 되나요? 2K-1의 제곱이니까 저 시그마 정제해서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각각 이제 시그마 취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1330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첫째 항이 39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4는 S10이랑 똑같다. 그랬을 때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항이 39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SN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SN은 2차 함수다. SN은 2차 함수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S4랑 SN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SN은 최대값이 존재하는 2차 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N이 2차 함수를 알고 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4일 때라 그 다음에 11대 11대 값이 똑같다. 그래서 얘의 대칭축은 얘하고 중점인 7일대가 대칭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2차 함수는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우리
7이 S7 값이 최대가 되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SN의 식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SN이 2차 식이다, n에 대한 2차 식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은 2차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아까 8번 풀듯이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서 우리가 CD의 길이를 H다. CD의 길이를 H라고 놓으면은 우리 AC의 길이가 탄젠트 30도분의 H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BC의 길이도 얼마 되나요? 거기가 45도니까 H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삼각형 ABC에다가 이제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은 우리 그 H의 값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 있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어떤 세포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두 단계로 1회 배양을 한다. 1단계에서 하나의 세포는 3개의 세포로 분열한다. 한 개의 새로운 세포를 첨가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처음에 세포가 1개라면 1회 배양 후에 세포가 4개가 되고, 처음에 세포가 1개일 때 이런 식으로 5회 배양하면 총 세포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가지고 그들의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 그걸 가지고서 AN의 점화식을 구해주신 다음에, 점화식을 풀어야 될 경우에는 이따 점화식 푸는 거 배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점화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해주시고, 점화식을 구하셨으면은 뭐 얘처럼 뭐 5번 배양한 걸 구해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5까지 넣어주시면은 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n번 시행했을 때 그때 남아있는 이게 뭔가 세포인가요? 세포의 개수가 우리 AN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그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만족하겠냐? n번을 시행하고 났을 때 AN개가 남았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4개가 되는 거니까 저게 4배로 늘어나겠죠. 맞나? 아니구나. 한 개의 세포가 3개의 세포로 분열하니까 얘가 3배가 되겠죠. 3배. 하나씩, 하나가 3개로 갈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매해 1씩 더해준다고 했나요? 한 개의 새로운 세포를 첨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n번을 시행했을 때 AN개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 AN개가 각각 3개씩 분열하니까 3AN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세포를 우리가 하나씩 첨가해준다고 했으니까 조화가 되겠다. 그래 있으면 우리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우리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A5만 구하면 되니까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되죠. A1이 1이다. A2는 여기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고, A3는 다시 4, 3, 11에 1도 하니까 13 되는 거고, A4는 여기다 3 곱하면 1 더하니까 40 되는 거고, A5는 여기다 3 곱한 다음에 1 더하니까 121 되는 거고. 답이 없는데? 한번 더. 5에 대항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네요. 얼마나? 363에서 364가 되었습니다. 364. 3번. 오씨, 답이 있구나. 121번 쓸 뻔했네요. 121.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네, 여러분들. 이게 121이 또 답에 있으니까 121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 5에 배양한 거다. 그 다음에 13번. 우리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들의 길이 관계 여러분들이 다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걔네들 뭐 등차수열이다 이런 주소는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커다란 삼각형 얘네들 다 닮음이죠. 다 닮음이기 때문에 그 닮음의 식들이 다 성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요 길이를 뭐 H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A 제곱이 C 곱하기 C 플러스 D다. 그죠? 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제곱도 얘 곱하기 얘다. 이거 D 곱하기 C 더하기 D다. 이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 제곱이 C 곱하기 B다. 그래서 얘 제곱한 게 얘 곱하기 얘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저거를 다 일일이 뭐 얘 대 얘가 얘 대 얘다 이렇게 닮음비를 써주지 않아도 저런 식들이 성립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저 이제 비례 관계를 잘 알아주시고, 이제 저거랑 이제 합쳐서
우리 주어진 식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그 관계식 가지고 이제 식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는 어려울 거 없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요 길이를 여기가 A, B, C라고 되어 있고 우리 BC의 길이 여기가 15다. 네, 그거 우리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ABC의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를 우리가 B라고 했네요.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D, CD, AB 이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걸 알고 있고 우리 AC의 길이를 P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P다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Q다. 뭐 이렇게 줬네요. 그랬을 때 뭐 P의 길이하고 Q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그 비례 관계와 등차 수열의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그럼 P-A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얘하고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2배의 P-A를 해주시면 이게 A 더하기 Q다. 그죠?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을 하겠고 AD, BC, AB 이 순서에 들어보니까 요거 2배 한 게 요거 아이들 더함을 할까 되고 그리고 아까 썼던 비례식은 Q제곱이 A 곱하기 P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5의 제곱이 P-A 곱하기 A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저 직각삼각형의 비례 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저런 식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또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P하고 Q하고 A하고 다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4번 14번도 보시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4개의 정사각형 중에서 왼쪽 정사각형을 색칠하고 그러니까 한 번 색칠할 때마다 우리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 그죠?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을 칠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우리 원래 넓이가 16이죠. 원래 넓이가 전체 넓이가 16이고 얘를 한 번 색칠하면 이걸 한 번 시행하면은 16의 4분의 1을 칠하는 거니까 처음에 4를 칠하겠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다시 4분의 1을 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1을 칠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칠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칠하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A에는 뭐가 될 거냐?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4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이 우리 AN의 일반항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n번을 했다. n번을 했으면은 총 칠해진 그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 아이가 24분의 127보다 크려면 몇 번째까지 칠해야 되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A1, A2 점점점 해가지고 우리 n번째까지 4분의 1에 이게 n-1까지 이렇게 칠하고 싶은 거고 이게 이제 칠해진 정사각형들의 넓이죠. 그럼 이 넓이의 합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얘는 공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합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이게 저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4고 항의 개수가 지금 m개 있죠. m개 A1부터 AM까지 우리가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뭐보다 크기를 원하냐면은 24분의 127 그래서 얘가 24분의 127 얘보다 크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이니까 이제 차근차근 계산해줘서 AM값 계산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주보고 있는 각들의 합이 180도다. 그게 이제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거기 C가 코사인 C 값이 나와 있는데 우리 C를 세타라고 한다면 거기 A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 돼야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될 거니까 우리 코사인 C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거기 코사인 BCD니까
코사인 C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코사인 A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각 A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1이다. A, B의 길이가 5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삼각형 A, B, D에다가 우리 코사인 제곱표 써주시면 우리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거기다 사인 법칙 쓰시면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BD의 길이가 뭐가 나오나요? 4루트 2 나오나요? 4루트 2 나오고 거기다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으면 사인은 5분의 4가 돼야죠. 네, 사인 A랑 사인 C가 5분의 4가 되니까 거기다 이제 사인 법칙 써주시면 우리 5분의 4분의 4루트 2가 2R이 된다. 그래서 R 구할 수 있고 그 제곱해 주시면 우리 원의 넓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실 수 있겠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x3승 플러스 1에 한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제 복수수 할 때 우리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었고 x3승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오메가의 2n승의 실수 부분으로 정의한다. 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아이는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로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fn이 뭐라고 했냐? fn이 오메가의 2n승의 실수 부분, 네. 오메가의 2n승의 실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우리 오메가의 2n승의 실수 부분을 이제 한번 구해보죠. 그럼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x3승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에 관한 정보고, 저 이제 인수분해해서 뭐 오메가 제곱이랑 뭐 이런 아이들도 알 수가 있는데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x3승 플러스 1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가지니까 오메가는 6이근이죠. 6이. 네, 6의 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됐다. 이게 이제 오메가가 만족하는 식들이 될 거예요. 그럼 저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fn들의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F1, 2, 3, 4 차근차근 구해보죠. 그럼 F1 구하면 뭐가 되겠냐? F1은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이에요. 네, 오메가 제곱의 실수 부분인데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되냐? 오메가 제곱은 넘겨주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요. 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고, n에다가 2 넣어주시면 얘 오메가 4승이 될 거고, 오메가 4승은 우리 아까 배운 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뭐 이렇게 될 거고, 오메가 6승 오메가 n에다 3 넣으면 오메가 6승 될 거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승은 다시 1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8승은 다시 여기다 오메가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거고, 오메가 10승은 얘랑 똑같은 거고, 오메가 12승은 다시 얘랑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오메가의 거듭 제곱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반복돼서 3개가 돌아가는 형태가 나올 거고, 이하의 실수 부분과 이하의 실수 부분과 이하의 실수 부분을 더하면 어차피 0 되겠죠. 얘 다 더한 게 0이니까 실수 부분들도 다 0 되겠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F1, F2, F3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더하면 다 0 된다.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999까지 FK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F1, F2, F3 이렇게 묶은 게 333개가 나오겠네요. 우리 딱 3의 배수니까 999가. 그래서 F1부터 F999까지 더한 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3분의 1만 999번 더한 거네요. 3분의 1 999번 더하니까 333. 그래서 여러분들이 16번 계산해 주시면 333 나오는구나 구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7번.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그게 이제 대충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증명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거기 17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서술형으로 이제 귀납법을 증명을 해라.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대학원에서 조교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수학 채점하는 거였어요. 채점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을 써놓거든요. A는 B니까 C가 됩니다. 뭐 이렇게 써놔요.
그럼 저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예, 맞는 말이면은 이제 감점을 조금만 해야 되고, 틀리는 말이면은 이제 그냥 빵점을 줘야 되는데, 애들이 막 맞는 것 같은 거짓말을 써놓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다 체크해야 되고, 그런 거 특히 많이 썼는데 의대 애들, 위에과 애들, 걔네가 수학을 좀 하잖아요. 머리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공부는 안 하잖아요, 의예과 애들이. 그 공부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의예과에 들어왔고, 의예과 2년 동안 애들이 미친 듯이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놀다가 이제 3학년 때 본과 가서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했던 가락은 있으니까 이제 뭐라도 쓰려고 막 써놓는데 거짓말을 많이 써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채점하기 싫은 마음은 똑같겠죠. 그래서 서술형 채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고 귀찮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려서 이제 이런 네모넣기로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 쪽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어떤 원리로 증명을 하는 거냐,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스텝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걔를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네모넣기 할 때는 뭐가 기준이냐? 바로 앞에 거, 바로 위에 거, 바로 위에 있는 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AN이 거기 있는 점화식을 만족할 때, 그래서 A1은 2분의 1이고 AN과 AN 플러스 1이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AN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뭘 증명을 할 거냐? K는 1부터 N까지 AK를 더해주면은 K제곱분의 1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해준 거에서 N 플러스 1분의 N을 빼준 거, 그게 됨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겠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의 첫 번째 스텝은 N이 가장 작을 때는 직접 보여준다. 그래서 얘는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거기 있는 A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N이 가장 작을 때는 1일 때죠. 그래서 1일 때는 직접 보여준다. 그래서 1을 좌변에다 집어넣으면 A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1을 우변에다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1일 때 성립한다. 보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얘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준다. 그럼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스텝은 뭐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해서 거기 위에서 보여줬고, 이제 진화법의 메인 스텝은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 N이 K일 때 뭐가 성립하는 거냐? K는 1부터 N이 M일 때라고 써니다. N이 M일 때 K는 1부터 M까지 우리 AK를 더해준 게 K는 1부터 M까지 K제곱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M이다. 요거는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요.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K는 1부터 이제 M 플러스 1까지 M 플러스 1까지 더해준 게 이게 M 플러스 1 돼야 되고, 여기다 M 플러스 1 넣었으니까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서 유도를 하겠냐? 우리가 지금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 식은 이 식이니까 우리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얘에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립한다고 가정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얘를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얘를 이렇게 더해준 거고, 여기도 이제 얘를 이렇게 더해준 거죠. A의 M 플러스 1을 더해줘도 이제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좌변을 우리가 한 큐에 쓴 게 이렇게 쓴 거고,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시그마 취해줬다 썼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 플러스 1일 때에 A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제 얘를 이렇게 더해줬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거기 AM 플러스 1이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얘가 AM으로 이렇게 변했죠. AM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가가 등장하네요. 가가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AM 플러스 1과 AM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냐? 그 관계는 맨 위에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에다가 A M 플러스 1을 곱해준 게 N제곱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식에다 우리가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A M 플러스 1 뭐가 되는 거냐? A M 플러스 1은
n에다가 m 넣어준 거니까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우리 m제곱의 a의 m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있는 정화식에 n에다가 그냥 m 집어 넣어주시고 나눠주시면 a m 플러스 1이 m 플러스 1 m 플러스 2분의 m제곱 곱하기 am 이게 성립을 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i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들어갈 n은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그래서 4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조화이가 들어가죠.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m제곱 요게 이제 4번에 들어가야 돼 식이 되는 거고, 저게 거기서 말하는 fm이다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로 내려가 봤더니 저 fm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a1만 남아있네요. a1만 남아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제 am 플러스 1과 am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여기다가 m-1 넣어주시면 am과 am-1의 관계, 다시 am-1과 am-2의 관계, 여기다 연쇄적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4번에서 여기에 m 플러스 1의 곱하기 m 플러스 2의 m제곱 얘가 곱해져 있고, 우리가 am 대신에 뭘 넣는 거냐, 그럼 다시 여기다가 m-1 넣은 거 m-1 넣어주시면은 m 곱하기 m 플러스 1의 m-1 제곱에 원래 a m-1 이렇게 있겠죠. a m-1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 다시 여기다가 m-2 넣어가지고 얘하고 m-2하고의 관계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거죠. a1이 나올 때까지 쭉 해주시면은 얘가 m-1의 m에다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 맨 끝에 뭐가 되겠냐? 맨 끝에 거기에 A1이 있는 거고, A1은 여기가 1이니까 우리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넣어주시면 2 곱하기 3에 우리가 1 넣어줬으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앞에 있는 애는 3 곱하기 4에 뭐 2의 제곱 뭐 이런 거 이렇게 곱해서 여기까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가서 거기가 A1으로 바뀌었는데, 그 A1으로 바뀐 게 이제 그 앞에 저식이 쭉 곱해져 있는 거예요. 저식이 쭉 곱해져 있는 게 거기 앞에 있는 거고, 그럼 그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식을 만들어내야죠. 그 식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바라봤더니만 우리 여기에 m제곱 있고 여기에 m 있고 m 있고 사라지고, 여기에 m-1제곱 있고 여기에 m-1 있고 여기에 m-1 뒤에서 나올 거고 사라질 거고, 얘도 m-2제곱 있고 사라질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네들 이렇게 남을 거고, 뒤에서도 여기 1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2 하나 사라지고 얘네 3, 4는 다 사라지고, 위에서 2 곱하기 1의 제곱이 남을 거고 밑에서 얘네 3개가 남을 거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다 약분시키면은 결국 남는 게 저 아이가 남을 거예요. 저 아이. 이제 우리는 A1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들이 이제 뭐가 남아있을 거냐면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 그래서 분모에서는 얘네들 남아있는 거죠. 분모에서는 얘네들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약분돼서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2하고 1의 제곱하고 A1하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A1이 우리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A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얘도 이제 약분되고 남는 거 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남게 돼요. 얘가. 그래서 걔네들을 다 계산을 하고 나면 나번에 이제 들어가는 애가 제가 돼야죠.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 그게 이제 나번에 들어갈 식이에요. 이게 나번. 나번에 들어갈 식이고, 그리고 나번에 들어갈 식을 우리가 GM이라고 했으니까 GM이 이제 제가 돼야 되네요. GM이 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우리 다번을 구해야죠. 그럼 다번과 나번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제 다 했고 우리 다번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나번에서 우리가 구한 게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 이게 이제 나번에서 우리가 구한 식인데, 그 밑에 줄에서 저 나번의 식을 뭘로 변형을 시켰냐, 여기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빼기 단가요? 빼기 다로 이렇게 변형시켰네요. 그죠?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다 이렇게 변형시켰으니까 여기 다에 들어갈 애는 뭐냐, 얘에서 얘 뺀 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우리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얘 빼주시면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죠.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저 식이 될 거고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얘 이제 통분해 주시면 여기 m 플러스 2 m 플러스 2 곱해줄 수 있죠. m 플러스 2 m 플러스 2 곱해주시면은 얘는 m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m 플러스 2 분의 얘는 1 빼기 여기 m 플러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4번에 들어갈 자리는 요 앞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시면 4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m 플러스 1의 제곱에 m 플러스 2의 m 플러스 1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m 플러스 1 약분 시켜주시면 결국 이 식이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런 식이 이제 4번에 들어가야죠. 4번에. 그래서 거기 이제 4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은 거기 남아있는 4번의 식과 그 식을 계산을 했더니 그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식처럼 우리가 원하는 식이 주어지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 그래서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식이 성립을 한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은 우리 앞에서 연습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A에는 A 곱하기 A 아래 n-1승이다.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봤더니만 그 등비 수열들을 다 3개씩 더하고 있네요. 3개씩 더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 등차 수열이 됐건 등비 수열이 됐건 같은 개수만큼 우리 수열들을 더해주시면은 그들끼리 등비 수열을 이루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랑 A4 더하기 A5 더하기 A6랑 이렇게 3개씩 더한 거 그들끼리도 등비 수열을 이룰 거예요. 근데 걔가 4에서 20이 됐으니까 공비가 얼마냐? 공비가 5가 되겠죠. 공비가 5가 되니까 우리가 2번부터 풀면은 그 다음에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는 20에다 5 곱한 거 다음 함께가 될 거니까 걔는 100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A4분의 A10을 구해라 그랬는데 A4분의 A10이 바로 아래 6승이죠. 아래 6승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1, A2, A3에다가 R3승을 곱하면 그러면 A4, A5, A6이 되는 거니까 우리 R3승에 해당하는 값이 5네요. 그러니까 R6승에 해당하는 값은 25다. 그래서 1번은 25가 되겠고 2번은 100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들을 다 찾아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19번 우리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B 곱하기 AC 곱하기 sin 60도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 곱하기 sin 60도 그게 삼각형 ABC의 넓이죠. 그런데 우리 거기 D하고 E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고 선분 D의 길이가 최소가 됐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AB하고 AC하고 곱한 게 10이었으니까 이제 똑같이 sin 60도랑 2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줄 거니까 2분의 1이 되려면은 AD하고 AE하고 곱한 게 6이 돼야죠. 6이. 그래야지 걔 넓이가 딱 반이 되게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차함수를 쓰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해보죠.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x 곱하기 y가 60이다. 아니죠. x 곱하기 y가 6이다. 이건 이제 넓이가 반이 되려면 쟤네들의 곱한 게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한 거고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선분 D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가장 짧을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겠느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우리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60도니까 우리 D의 제곱 구할 수 있죠. D의 제곱 구해주시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D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60도인가요?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해주신 게 우리 B의 길이가 될 거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 약분시켜주면 없어지겠고 그럼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우리 X, Y,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이 아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제 이 아이가 최소가 돼야겠죠. 우리
x 곱하기 y 한 개 최대 x 곱하기 y 정해져 있구나. x 곱하기 y 한 개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큰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 얘보다는 커나 같을 거고 얘가 2xy죠. 네, 2xy가 되는 거고 얘는 6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12보다는 커나 같구나. 네, 그래서 얘 최소값이 얼마나 되겠냐? 12가 되겠죠. 12. 네, 그럼 언제 12가 되냐?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네,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네, 그때 12가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다 루트 6이 될 때, 루트 6이 돼서 주어진 ADE가 정삼각형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0번. 20번도 뭐 여러분들 기타 문제, 숙제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죠? 우리 P1, P2, P3, P4 거기다가 이제 한 점씩 찍는 건데 이제 규칙이 P1, P2, P3, P4 이렇게 찍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원들이 나와 있고 반지름이 일씩 늘어나는 원 위에 우리가 PN을 찍는 거고 그 PN과 Y는 3분의 4X하고 1하고 만나는 점들에다가 우리 P1, P2, P3, P4를 그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찍어 나가겠다. 그랬을 때 우리 구하는 게 뭐냐? Pn들의 X좌표를 우리가 A1, A2, A3라고 했을 때 A1부터 A37까지 그 들의 값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 Pn들의 X좌표, Pn들의 X좌표를 써보고 싶다. 써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Y는 3분의 4X Y는 3분의 4X 이런 걸 만족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3분의 4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다 수선의 답을 내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는 얘기죠. 3대 4의 관계를 만족하는 거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3대 4 되고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다 5분의 3이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럼 지금 P1, P2, P3, P4를 어떤 규칙으로 찍고 있냐면 우리 P1은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가 P1, 여기가 P2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가 P3, 여기가 P4 그 다음에 다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가 P5, 여기가 P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저 P점들을 찍어 나가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써보죠. 그럼 P1의 X좌표는 뭐가 되겠냐? P1의 X좌표는 6길이가 1이고, 6길이가 1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제 얘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6일이죠. 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 다른 변들의 길이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A1은 뭐가 되는 거냐? A1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A2는 2i의 x의 좌표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 A3는 다시 UI니까 2 되나요?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4는 2i의 x 좌표니까 다시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A5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 길이가 3이니까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6은 다시 그냥 3 되는 거고 A7은 4 되는 거고 A8은 다시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3 코사인 세타, 4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4개씩 끊어가지고 비슷한 형태들이 나오겠죠. 4개씩 끊어서 비슷한 형태들이 나오고 얘가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4 코사인, 4 코사인 그 다음에 5 코사인, 6 코사인, 7 코사인, 8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다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이걸 4개씩 끊으면 4개씩 끊으면은 거기 A36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걔를 끊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결국 우리 1 코사인 세타부터 19 코사인 세타까지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1부터 18까지 이렇게 다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남는 거 A37일 때 그때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얘네들 다 구해지겠죠.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앞에는 이제 1 곱해졌죠. 1, 2, 3, 3, 4, 4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A36까지 가면은 18까지 곱해지겠죠. 앞에 18까지 곱해지겠고 A37은 앞에 19 A37은 여기 19가 되는데 곱해니까 19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A37이 되겠고 이게 A36은 여기 있겠죠. A36까지는 이쪽으로 와서 우리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부터 우리 코사인 세타는 19 곱하기 코사인 세타까지 더해주시고 숫자는 1부터 18까지 여러분들 더해주신 거 다 계산해 주시면은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부터 A37까지 더한 값이 될 거고 거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1부터 A37까지 구하는 거고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은 아까 구한 대로 5분의 3이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대신에 5분의 3만 집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번은 약간 분수열이죠. 약간 분수열이고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일단 K번째 행의 합을 구한다. K번째 행의 합을. 그래서 각 행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1행은 1 하나 있고 2행은 2, 4, 3행은 3, 4, 5, 4행은 4, 8, 12, 16, 5행은 5, 6, 7, 8, 9 이렇게 맞나요? 1, 2, 4, 3, 4, 5, 4, 8, 12, 16, 5, 6, 7, 8, 9, 61. 규칙이 뭔가요? 이거는 홀짝도 따로 남아야 되네요. 짝수 번째 하면 2, 4, 4, 8, 12, 16, 62. n번째, 2n번째 항은 공차가 2n이 그런 수열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홀수 번째 항은 그냥 1, 3, 4, 5, 5, 6, 7, 8 그러니까 하나씩 커지고 있네요. 하나씩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우리 N행의 합을 AK라고 했을 때 그들의 합을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걔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짝수일 때 A 1, 3, 5, 7, 9 걔는 뭐가 되는지 걔는 처음의 숫자부터 이제 하나씩 커지는 그런 숫자들을 그 행의 개수만큼 더해준 게 이제 홀수 번째 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행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2씩 늘어나는 거 4부터 시작해서 4씩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6부터 시작해가지고 6씩 늘어나는 거 이런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나눠서 여러분들이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2번 자, 22번이죠. 우리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의 한 변 BC 위에 점 D가 12분의 파인 12분의 파이는 몇 도인가요? 우리 15도인가요? 12분의 파인 15도가 되도록 정하고 길이가 4인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5인 원을 그렸다. 그런 다음에 점 P가 이 원위를 움직이고 삼각형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삼각형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선분 DP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써봐라. 이거라고 DP를 구하래요. DP 그렇죠. 얘는 거기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려줘야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를 그려야지 올바로 잘 그릴 수 있을까? 원을 먼저 그리죠.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정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쪽으로 정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해서 이렇게 A, B, C다. A, B, C 그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 B에 여기 원의 중심 이게 지름이라고 했죠. 우리 B, C가 우리 요 점을 B라고 했고 DC를 지름으로 하는 D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 이렇게 그린 거고 그래서 우리 요 원의 중심은 O다 여기를 O라고 해보죠. O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C의 길이가 4다 이거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A하고 D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A하고 D를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P를 저 원위의 점을 잡아서 삼각형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삼각형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P점을 찾아갖고 그때 DP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네요. 그럼 일단 우리 삼각형 ADP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AD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죠. AD의 길이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는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죠? 이 직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돼야 되고 이 직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위의 점은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 그죠?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지나갈 때, 그래서 요 위쪽에 얘랑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요 핑크색 직선과 여기 AD가 평행할 때, 평행하면서 저 원에 접하는 저 자리에 우리의 P가 있을 때, 그때가 삼각형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삼각형 ADP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고, 그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 요 DP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네요. DP의 길이.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죠. 그러면 이게 좀 뭐 저렇게 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복잡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요 DP를 연결을 하면 내가 P하고 D를 연결을 하면 얘가 좀 이렇게 그렸지만 이 아이가 현이죠. 현. 하나의 현이 될 거고 우리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 내리면 여기가 수선의 발이 되고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얘를 이으면은 이렇게 각이 같겠죠. 길이가 같겠죠. 쟤네들이 반지름이니까 뭐 저런 관계를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여기다가 같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내가 요 D점은 지금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DP니까 우리 DP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저거를 좀 더 잘 보이게 그린 게 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고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 요 각, 그죠? 요 각만 알면 요 각만 알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쟤를 구해 주시면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그림이 저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얘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일단 우리가 요 값을 세타라고 하면 요 값도 세타겠죠. 요 값을 세타라고 하면은 저 값도 세타가 되겠죠.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얘를 잘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잘 이어서 이렇게 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세타다 요 값이죠. 요 값을 세타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세타 뭐 이렇게 될 거야.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어떤 각 알고 있냐면 우리 여기가 12분의 파이다 알고 있죠? 12분의 파이다. 저 ADB가 12분의 파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 12분의 파이가 여기가 이제 12분의 파이 우리 각도로 쓰면 15도 여기가 15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또 얼마인지 아는 거냐? 여기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0도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보냐면은 얘도 또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름이 없죠. 여기에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결국 저기다가도 우리 이름을 주면 A, B, C, D, E라고 할까요? 여기 2점이라고 한다면은 ED ED도 뭐가 되냐면 ED도 우리
현이죠, 현. 예, 이 D도 이 원의 현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뭐랄까요? P에서 얘가 그리고 셋하고 여기가 셋하고 이세타 여기가 있어야겠네. 저기를 지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죠. 저기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필요한 데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P가 얘랑 이렇게 평행한 요점이 P가 되는 거야. 요점이 P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원의 중심에서 얘를 연결하면 얘 수직이겠죠. 네, 원의 중심에서 얘를 연결하면 수직이 되겠고, 당연히 얘를 연장하면은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우리가 이 라인을 쭉 연장하면은 얘가 수직이 되겠고, 얘도 현이니까 당연히 요 중점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직각인 거 알고 있고, 저 P점이 접점이기 때문에 접선이 접하는 접점이니까 우리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수직이다. 이거 알 수 있고, 그럼 저 선을 쭉 연장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서 요 점을 우리 H라고 한다면 저기도 수직이겠죠. 저기도 수직이 됨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하고 평행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고, 내가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연결하면 원의 중심에서 얘 연결한 걸 쭉 확장을 해도 얘네들이 수직이면 얘랑 평행하니까 얘하고도 수직이죠. 우리 얘랑 이루는 각이 똑같으니까 얘랑 수직이면 얘랑도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수직인 관계를 만족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15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우리 여기가 얼마 될 거냐? 여기가 75도 되겠죠. 여기가 15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75도에 바로 만족할 거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75도니까 그러면 90도, 75도니까 여기가 얼마 될 거냐? 여기가 15도 되겠죠. 여기가 15도 되겠고, 저 15도가 바로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외곽.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사실은 2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2세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보시면은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여기가 H인 거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2세타 되는 거죠. 여기가 2세타. 우리가 지금 뭐 찾은 거냐? 2세타가 15도인 거 찾은 거예요. 2세타가 15도인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리 P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우리 P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각을 알아야 되는데, 요각이 바로 뭐냐? 요각이 180도 마이너스 2세타죠. 요 양옆으로 우리가 세타라고 잡았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2세타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2세타인데 우리가 2세타가 15도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아이는 뭐가 되겠냐? 요 아이는 이제 180도에서 15도 빼준 거, 그게 이제 저 2세타의 값, 180도에서 15도를 빼준 게 이제 POD의 값, 각 POD의 값이 180도 빼기 15도,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요 값에 해당하는 거가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P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P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OP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2인 거 알고, 우리 OD의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2인 거 알고, 결국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저 각이 뭔 걸 알았느냐? 요 각이 이제 우리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저 각이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8이에요. 180도 마이너스 12분의 8이 15도가 되는 거고, 그럼 코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12분의 8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12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고, 거기 이제 문제에 코사인 12분의 파이 값이 나와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서 저와 얘의 길이 이제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dp 제곱이 뭐가 될 거냐? dp 제곱은 우리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8 이렇게 된 게 우리
저 DP의 제곱이 되겠죠. DP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우리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도 4 되는 거고, 얘는 얘 이제 요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12분의 파이였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이제 해주시면 얘는 8 곱하기 코사인 12분의 8. 이게 이제 우리 DP 제곱의 값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여기다가 거기 나와 있는 코사인 12분의 파이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얘는 8 더하기 그다음에 8 곱하기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해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P의 제곱값 되겠죠. 그래서 얘 사이 약분되니까 8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6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아이의 값이 될 거예요. 얘는 그림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좀 그림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P하고 얘하고 일단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고 또 P는 뭐냐? 여기서의 접점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고 여기다 내려도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이 길인데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반지름인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각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뭐 그런 거 알아야지 내가 저 아이를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 각을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얘가 정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거기 요각이 12분의 파이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각, 저 각을 찾으려고 했더니 저 각이 이제 180도 빼기 15도니까 165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코사인 15도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165도의 값도 내가 구할 수 있구나.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거예요.